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욱TV 이수욱입니다. 이수욱TV가 뮤직 앤 토크인데 오늘은 이제 토크 시간이 됐죠. 지난주에 토크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에도 제가 이제 그 폭염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 개인별로 이제 건강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이 개인의 그 건강 걱정도 있지만 드디어 이것이 이제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와 겹치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드디어 이제 세계 잼버리장이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의 새만금에서 전부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으로 전부 이제 철수 내지는 뭐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12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 대회에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어떻게 안전하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그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잼버리 대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시기가 예를 들어서 뭐 6년 전에 이걸 정했다 그러는데, 6년 전에 이것을 정하면서 여름철이다. 여름철에 왜 이걸 하느냐라는 이제 비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비난할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인 그 잼버리 대회에 참석하는 그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이, 베케이션이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기는 그렇게 정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 이랬을 때, 자, 대개 세계 각국의 경우에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이제 잘 알려진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 숲이라든가 이제 들판이 있고 숲이 있고 그다음에 야영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시설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새만금에다 유치하다 보니까, 새만금이 갯벌 아니겠습니까? 갯벌을 메워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질척거리는 거죠. 이제 비가 오고 또 바닷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여 있는 곳에 그 각종 이렇게 그 벌레들이, 모기를 비롯한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창궐을 해가지고 이 참석한 그 청소년들이 다리 문 거 그거 보니까 참혹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 자꾸 이제 제가 시스템 문제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선진 각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를 좀 이렇게, 그러면 6년 동안 뭐 했냐, 예산도 뭐 1,100억 들어갔다 그러고 뭐 충분히 들어갔다 그러는데 예산을 빼먹었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실사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뭐 68회의 그런 현장 실사를 했다 그러는데, 무엇을 실사했는지 이런 이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문제는, 이것이 규모가, 이게 지금 전북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을 이제 그쪽으로 정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 따라서 그게 아마 이렇게 정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면은, 이번에도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 인근 뭐 이 정도, 그리고 이 성격이 지금 잼버리 대회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기로 들어가면서 이미 시작이 됐으면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야영을 하고 극기훈련하듯이 땀 흘리고 걷고 뭐 이렇게 야영하고 수경하고 그래서 뭘 이렇게 끓여 먹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건물 시스템, 시설 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인근 지역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융합시켜서, 컨버전스 시켜서, 또는 문화라든가 지역 문화라든가 지방 체험이라든가 또는 특별한 체험, 보령 머드 체험, 이번에 머드 축제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것들과 연결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야영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는 한계를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뭐 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 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뭐 숲이 있어서 무슨 뭐 숲 체험을 한다거나 막 야영 체험을 한다, 그것도 아니고, 제가 TV로 다 보셨겠지만, 허벌판에 거기에 막 듬성듬성 나 있는 여러 가지 차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천막이 쫙 쳐져 있는데, 과연 이 35도 이렇게 넘어가는 체감온도 한 40도 가까운 이 날씨에 그런
그런 숙박시설 천막에서 과연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이게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걸 생각을 했다면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케이팝 쇼를 한다 그랬어, 콘서트를 한다 그랬었는데 거기서 하려고 그러다가 전북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암 운동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이거를 짚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규모라든가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나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이목을 생각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규모가 이게 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좀 이거를 하려고 했다면은 당연히 총리가 대회위원장, 조직위원장이 됐겠죠. 지금도 당장 총리께서 내려가가지고 전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공무원들 보러 청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네.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또 하겠습니까? 어? 무슨 피해 그 복구도 피해 복구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엇박자가 나고 이제 그 밑에 사항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조직 시스템 상황에서 총리께서 주관을 해서 조직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계부 장관 이번에 무슨 뭐 여가부 장관이 자주 나오시던데 여가부가 총괄할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면은 조직이 있다면은 일은 뭐 행자부 그다음에 또는 문화체육부 장관 그다음에 여가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는 융합돼서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지원하는 시스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았었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의료지원 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붙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려면은 총리께서 이거를 주관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나고 있지만 다음에도 이런 규모의 어떤 그런 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규모가 다를 때는 너무 이것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잘하는데 왜 여기서는 빠뜨렸는지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국한을 했는지 청소년들이 야영하는 수경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서 지켜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잼버리 대회 한다는 정도의 뉴스거리가 잼버리 대회에서 학생들이 뭐 문제가 일으켰다 문제가 일으킨 게 아니라 문제의 직면에서 아파한다 뭐 견디지 못한다 퇴영한다 뭐 영국하고 미국이 퇴영하고 뭐 이런 사태를 막고 또 전북 지역에서 또 퇴영하지 않았습니까? 일부지만은 뭐 몇십 명이 퇴영을 했는데 또 그 문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성에 관련한 그런 어떤 사전 교육이라든가 또 거기를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그 미숙한 사람들이 또 이제 남성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우리 잼버리 소녀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각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규모를 중앙정부에서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 시스템을 총리 정도로 지금 여기서 하더라도 총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규모를 지방에서 하더라도 지방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총리께서 조직위원장을 하면은 규모가 달라지죠. 규모가 달라지고 조직 시스템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커지고 또 대통령께서 뭐 가서 축사나 하고 그럴 정도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축사하러 갔다가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지시를 합니까? 대통령이 이거 관리하는 관리 담당관이 됐어요. 이것이 벌써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어떤 무슨 대회라든가 뭐 어떤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가는 시스템을 가져갈 때 어느 정도의 그 위상에서 이거를 처리할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케스트라처럼 파트별로 돌아가는데 그걸 총지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잼버리 대회 날씨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는 아마 잘 될 겁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또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다시 연관을 시켜서 뭐 그야말로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부랴부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이미 상처 입은 이런 문제는 향후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에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인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큰 문제를 어떻게 지금 4만 5천 명 정도가 모여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도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이런 문제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 김에 이제 이렇게 그런 김에 요즘 이제 제가 신경 써서 봤던 게 코스프레 문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민 코스프레, 정의 코스프레, 뭐 이런 코스프레가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잘못 어떻게 보면은 부문별로 보면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저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민 코스프레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중요한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코인 거래를 뭐 몇백 건을 했다. 그리고 또 네.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또 어떤 뭐라 그럽니까? 재산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코인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지금 법도 다시 이제 고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서민 코스프레로 만들어졌던 그런 잘못된 일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코스프레도 있지 않습니까? 막 선한 척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는데 이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기부한다 그러면서 뒤로는 또 악한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한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부자이면서도 돈이 없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세금도 이제 빼먹는 사람들,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의 코스프레 있지 않습니까? 막 정의롭고, 뭐 세상을 구할 듯이 뭐 막 이러지만은, 슈퍼맨, 배트맨처럼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냥 막 부정한 일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스프레의 업적 중에서 요즘 이제 악한 코스프레가 나왔어요. 정말 무서운 일인데, 그 서현동, 또는 이제 전국 각지의 어떤 뭐 공항이라든가, 공중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차별, 그 다음에 아무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아닌데 무차별로 범인들이 나타나서 흉기를 들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면서 약자들에게 노약자의 그런 무자비한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상자가 생기고 뭐 13명이 사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고, 지금 많이 이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많이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걸 이제 법적으로 과연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정신질환을 알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사법적인 그런 어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예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간과했던 거죠.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형행이 어떻게 이거를 뭐 무슨 징역까지 때려야 되는지 기준이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저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범인들 예를 들어서 뭐 150 몇 명이 160명 정도가 지금 모방범죄를 해서 뭐 가짜로 전화를 걸어서 뭐 몇 명을 유해하겠다, 여성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폭발물 설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방범죄를 한다는데 이렇게 그런 글을 올려서 댓글 나오는 그 수준을 어떤 것이 나오는지 궁금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범죄를 저지르고서는 그것이 댓글 반응이 어떨지를 봤다. 이게 참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사회의 불만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개의 경우 보면은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퇴했거나 퇴학을 해서 중퇴했거나 자퇴를 해서 또는 뭐 이제 퇴학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회가 사라져 버렸죠. 교육 기회가 사라졌다는 건 케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런 그 가족 단위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학교 사회에서 괴리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또 무슨 다른 그 조직폭력배나 이런 데 들어갔으면 또 조직폭력배적인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외톨이, 소외 뭐 이런 상태에서 장기간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아주 다른 세계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계속해서 누적화시키면서 요즘 뭐 그 탐색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검색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범죄를 저질릴지, 완벽 범죄를 저질릴지 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누적화시킨 거예요. 자기 지식을 누적화시켜서 그거를 실행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TV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9호선인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거기서 그 청소년들이 그걸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마 아이돌 스타가 나왔던 모양이잖아요. 깍깍 뭐 그랬다는 겁니다. 어? 소리를 지른 거죠. 어떤 장면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있던 그런 그 승객들이 무슨 이제 또 무슨 테러나 무슨 이게 나왔는지 알고 무슨 위해 사건이 났는지 알고 막 한쪽 도로 또 밀려나갔겠죠. 문으로 밀려나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거나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장갑차도 등장하고 이게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처방을 단발식으로 할 때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 얘기됐던 그 잼버리 대회 그런 것을 주관하는 어떤 규모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할지 지자체에서 할지 그리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할지 이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뭐를 조직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정해져 있다면 국가안보실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딱 세팅화 돼 있으면 그 큰 매뉴얼 소리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돼 있었다면은 사전에 크로스오버해서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리스트 많이 갖고 다니대요. 식약청이라는 데는 뭐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뭐 벌레가 나오면 안 되고 뭐 그다음에 뭡니까 쥐가 다니면 안 되고 뭐 그다음에 그릇을 닦지 않았으면 안 되고 먹던 음식을 남겨서 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대비를 했다라면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죠. 이미 늦게라도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되죠. 백서를 만들든지 그랬더라면 아마 좀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세계 잼버리를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새 이제 코스프레가 있는데 그 코스프레가 서민 코스프레, 뭐 정의 코스프레, 그 다음에 무슨 뭐 선한 코스프레가 있는데 요새는 악자의 코스프레를 한다 이게. 자기가 악한 사람이 돼도 좋아. 그 남들이 행복하면 안 돼. 참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기본적으로 법도 그렇군요. 법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또 중진 그런 거 고민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파이오니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비를 해야지. 지금 장차 이 나쁜 코스프레에 의한 무차별 이렇게 폭력 행위, 거의 테러에 가까운 폭력 행위는 이게 이번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날씨도 지금 이렇게 되고 막 덥고 기후이기 때문에 점점 지구는 더워지는데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이제는 체크를 해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걸 준비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운영하는 이 방송 시스템이 너무 좀 취약하고 미흡해서 그걸 준비하느라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느라고 본방송 시간에 좀 이렇게 약간 주소도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크, 좋아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숙TV가 뮤직 앤 토크이기 때문에 오늘은 토크 시간이었지만은 뮤직도 계속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음악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